자,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진도를 준비하시면 돼요. 334페이지. 자, 그대로 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자, 일단은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서울에 있다면은 제일 먼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무엇을 지정하죠? 정비구역입니까? 예정구역입니까?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첫걸음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면은 음마아파트 재건축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합니다.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예정구역 지정하고 이 음마아파트 예정구역은 2019년 9월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거라고 서울시 기본구역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에 도래하면은 관할구청에서 강남구청장이죠. 구청장 등은 그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계획 입안을 합니다. 그때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안전 진단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에 도래하거나 그리고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들 등이 이제 일정한 동의요건 10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춰서 강남구에다가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계획 입안 여부가 결정되면은 관할 강남구청장 등은 구청 등이 누구인지 알고 있잖아요.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합니다. 이것을 첨부하여서 서울시청에다가 정비구역,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죠. 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라고 공부한 거죠. 여기까지 진도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정비구역을 누가 지정할까? 일단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을 입안해서 이것을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신청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이 있게 돼요.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도시들, 자, 불러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지역의 시장, 그리고 군지역의 군수들은 이쪽으로 보시라고. 이쪽에는 관할구역 안에 구청장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청하면 지정합니까? 직권입니까?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직접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정비구역 입안하죠? 구청장 등이 입안해서 이것을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고 그렇게 달라져요. 자,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정 절차,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너무 쉽지 뭐. 여러분 특별시부터 군까지 관할 자치단체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군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잖아. 그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비구역 지정군자가 되고요. 지정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자, 지금부터 자,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지정을 공보에 대해서 그죠? 해당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딱 고시되는 거죠. 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을 여기에다가 지정고시 딱 한 거죠. 하면은 정비구역 안에서 어떤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한 4가지 정도의 제목을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여기 출제 가능성이 있죠.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위에 지정권자 지정 절차 이런 것은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 뭐 꼭 외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외우는 게 국고 공부는 아니잖아.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 이런 목차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수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교재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334페이지 저 밑에 봅니다. 334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은 큰 2번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별표를 하시고요. 목차들을 외우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해당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중에서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줄 것이십시오. 335페이지 줄 것이십시오. 제일 위에 오른쪽 제일 위에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형수로 본다. 이 부분 줄 것이십시오. 335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형수로 본다.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 줄 거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어제도 읽어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내용에 집중. 밑줄을 잘 긋지 말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해버리면 지금도 줄 거죠.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세 번째 줄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형수로 본다. 여기까지 일단 두 개를 읽어드릴 거고 그 두 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앞을 볼까요? 그러니까 설명 듣는 게 암기하는 거죠. 가장 좋은 암기는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여러분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엄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어요. 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엄마아파트 재건축 단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지정을 했죠. 그 내용을 공적으로 알리는 게 뭐죠? 고시잖아요. 예를 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위치, 그 면적, 범위 등을 이제 공적으로 고시하는 거죠. 그때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과 첨부된 정비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정수로 의지가 됩니다. 법적으로 간주가 되어버리고요.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에 들어간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은 따로 지구단위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가 돼버려요.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간단히 해도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지난주에 여기 농림지역이었습니다. 농림지역 전답과 송등 농지도 있고 산이 보이죠? 농림지역인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돼 버렸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딱 고시되면서 지정전 용도지역이 무엇이었죠? 농림지역이었잖아. 그 지정 효과로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은 무슨 용도지로 바뀌었습니까? 도시지역과 그리고 그 도시개발구역에는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했지 뭐. 앞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간주되어 버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 고시 내용에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사항이 딱 들어가 있으면 보통 들어갑니다. 99%가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니까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면은 국토교육법상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럼 더 쉽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됐고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좀 어렵게 된 것을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냥. 두 번째 여기 봐주십시오. 국토교육법상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어 있었다고. 두 번째는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는 우리 배웠잖아요. 구역 지정 결정고시에서 몇 년 내에 그날부터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잖아. 맞죠?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교육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해야 될 지구단위계획 안에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이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공수를 본다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을 합하면 이런 얘기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고시로 간주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지구단위계획 안에 정비계획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무엇이 됩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정비구역은 이꼴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꼴 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데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로 간주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안에 정비계획 내용이 포함되면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3번이 이해가 갑니다. 3번. 거기는 4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현금 납부 시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이 있은 것으로 본다. 어제 되어 있나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비출 것이십시오. 제목에 비출 것이고 교재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보셔야 돼. 일단 저를 보시고 이해되면 재밌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뭐 재미는 없겠지만 네.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 국토교육에서 이렇게 배웠어. 금방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그 고시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이 정비구역은 무엇이 됩니까? 자동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잖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도시적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서울시에 기부합니다. 공공시설부지. 도시적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엄마 아빠도 재건축하려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때 그 고시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정비구역 엄마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자동으로 국토교육 구성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엄마 아파트 재건축을 못한 이유가 결국 조합이 원하는 만큼 층수를 높게 재건축을 못하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좀 늦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서울시에서 좋아, 강남구에서 좋아, 50층 마음껏 뽑을 데서야만 했죠 벌써. 맞잖아요. 결국 그거라고. 다른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거든요. 그럼 봐요. 그 엄마 아파트는 정비구역이 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결정고시는 어디 되니까 재건축 조합에서 대지 엄마 아파트 재건축 단지 일부를 학교용지나 도로용지, 공원용지 등으로 서울시에 기부하면은 용적률 완화 제도가 있잖아. 건폐 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대지 엄마 아파트 재건축 단지 토지를 도로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서울시에 기부하면은 단지 규모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단지가 또 작아지잖아. 이걸 기부 납부 서울시에 공공실부지 기부하고 용적률 완화해서 높게 건축하고 싶은데 단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또 단지의 사업성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작년에 기부면적, 전체 기부면적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면은 이 현금 납부를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전체 기부면적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현금으로 납부하면은 그 현금 납부를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가 도입된 거죠. 그러면은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대신에 그 절반, 기부 면적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현금으로 서울시에다 납부하면은 공공시설을 기부한 것으로 봐서 서울시하고 용적률 완화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재건축이 느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협상의 예제에 따라서 41층으로 할 수도 있고 51층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아마 늦어지고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모르는 다른 뭐 관계도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제도만 보면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된 지역은 지구단위구역 결정고시 어지되고 지구단위구역에서 제공해야 될 공공시설부지 제공 대신에 기부면적 얼마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현금 납부를 공공시설부지 제공으로 봐서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우리는 세세하게 들어가서 대통령령을 외워야 될 문제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세 개를 외우면 완벽한 수업을 외워야 되는 거잖아.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내용에 지구단위구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면 그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구역구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그리고 국토교섭상 지구단위구역구역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지구단위구역 안에 정비구역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지구단위구역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로 본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섭상 지구단위구역구역이 돼버리니까 지구단위구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에서 공공시설부지 제공 대신에 기부면적이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 용적률 등 완화가 가능하다. 이해가 됐죠? 세 가지를 잡았잖아. 자, 현금 납부 시 현금을 납부하면은 공공시설부지 제공, 공공시설부지 제공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되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현금 납부 읽어드립니다.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서 출주 것이십시오. 사업 시행자. 이때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가 되잖아. 그죠? 재건축 조합에서는 정비구역에 있는 줄 것이십시오. 대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안 돼요? 돼요. 그때 필요사항 나와 있습니다. 기억번 정도만 꼭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기억번 읽어주십시오. 자, 정비사업 시행자, 재건축조합에서 현금을 납부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이 얼마를 넘을 수 없다.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시설부지 대신에 현금 납부가 법상 허용되는 거죠. 그 밑에 니은 이하는 문제풀이 할 때 살짝 우리 보충하고요. 뭐 이걸 물어보는 독립적인 문제가 나오지는 잘 않을 거예요. 네, 너무 세부적이니까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장 등기입니다. 336페이지 4번 행위 제한 찾으셨습니까? 행위 제한. 도시개발구역에서 행위 제한도 똑같죠. 행위 제한. 이제 이런 것은 이해하시죠? 네, 앞에 보실까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을 해야 되니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 수천 명이 임의로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고 뭐 토지 형질 변경하면은 정비 사업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건축물의 건축부터 시작해서 건, 공, 토, 물, 죽이 뭐죠? 중목의 벌채, 식재. 이런 행위는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허가상. 단 정비사업에 크게 방해되지 않으면 허가 없이 임의로 허용됩니다. 허가상과 임의상을 구분하면 돼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행위자를 받게 됩니다. 네, 일정한 개발 행위를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위자를 받게 되는 거죠. 허가 대상이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들어있죠. 네, 동그라미 1번부터 건축물의 건축부터 첫 글자를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면서 내려갑니다. 7번까지 건공, 토, 물죽. 거기서 도시개발구에서 개발이 허가 대상하고 매우 유사해요. 맞죠? 그게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달라. 동그라미 1번 빌폐해야 돼. 자, 이때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없죠? 정비구역에서. 그 뒤에 봅니다. 대수선입니까? 용도 변경입니까? 용도 변경. 그래서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변경이에요. 대수선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용도 변경 뒤에 찍으십시오. 아니야. 용도 변경 뒤에 아니야. 대수선. 여러분 지난주에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세 가지가 허가 대상이었단 말이야. 그럼 대수선 행위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이지만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고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변경만 허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시험 치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 임의사항은 도시개발구역하고 거의 같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재복구나 재난 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 행위는 허가 받습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또 그 밑에 니은번 네모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허가 받습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미음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받지 않잖아, 그죠? 근데 가로내 봅니다.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의사항에서 제외되니까 허가를 받아야죠. 도시개발구역과 똑같죠? 네, 이런 거 잘 봐두고요. 기득권 보호 줄 것입니다. 기득권 보호 미칠 것이고,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교재를 보십시오. 다섯 번째 기득권 보호죠. 기득권 보호.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한 자는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뒤에 적어 넣어야 됩니다. 며칠 내에 신고하죠? 30일 이내 신고. 적어 넣으십시오. 교재에 빠졌더라고요. 세 번째 줄을 봅니다. 기득권 보호 세 번째 줄에 그 지정 고시일부터 뒤에 적어 넣으십시오. 며칠 내에 30일 이내입니다. 죄송해요. 그 30일 이내 적어 넣어야 돼요.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지정 고시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소 등에게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과 똑같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지정고시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옵니다. 더 알아보기. 정비구역 지정 전 개발행위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발표하셨으면 좋겠고, 따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교재를 바로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우니까 더 알아보기 발표해 놓고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볼까요? 네, 그래서 고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들어주세요. 이러면 참 좋으시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설명 다 해주지, 그죠? 좀 설명 듣고 교재를 보면 교재를 혼자 볼 수 있게 되잖아, 그죠? 공부할 엄두가 나는데 이제 엄두를 내게 되잖아요. 참 좋으시겠어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자,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 되면은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로서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뭘 받게 됩니까? 행위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바꾸기 가면은 여기를 보시라고.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에서는 행위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잖아. 아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어야 그 법적 효과로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거지. 그럼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에서는 행위 제한을 안 받으니까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건축할 수 있죠. 그냥 건축가 받고 건축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지정 단계에서 100억 들여서 빌딩을 하나 지었다고. 100억 들여서 빌딩을 지었다고요. 부자들이니까 뭐 100억도 눈도 끔찍하지 않죠? 근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재개발은 보존 방식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철거합니까? 철거 방식이잖아요. 재개발하면은 100억 건물이 철거되는 거죠. 준공서 받고 1년, 2년 만에, 3년 만에 철거된다면 참 비경제적이잖아. 이런 비경제적인 건축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잖아. 그리고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토지 분할을 할 수 있죠. 행위 제한 안 받으니까 한 필지를 네 필지로 분할할 수 있잖아. 우리가 좀 전에 배우기를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면은 이 분할된 토지 소유권을 지정하면은 조합이 될 수 있잖아요.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권을 받고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이게 그냥 둡니까? 투기 수요를 유입합니까? 투기꾼을 유입시킬 거 아니야. 이 투기꾼의 먹잇감을 토지 분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둬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죠. 그래서 제도를 만든 거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행위 제한하는 게 원칙이지만 비경제적인 건축을 막고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어. 비경제적인 건축을 막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될 수도 있고 투기소유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몇 년 동안? 3년 범위 내에서. 물론 한 차례 1년 연장이 가능해. 그럼 최장 4년 동안 제한이 가능하다고. 이해가 됐죠? 자, 교재 우리 확인해 볼까요? 교재 오십시오. 더 알아보기 337페이지 핵심 꼭꼭 바로 위에 보겠습니다. 국토교토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하여까지 줄 거예요. 이게 제한의 목적이 되잖아요. 비경제적인 건축을 막고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게 제한 목적입니다. 제한 목적이 여기 있죠. 그 다음 중요해요. 줄 거 주십시오. 기본계획을 공람적인 정비예정구역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뭐죠? 제한지역이잖아. 제한지역 제한지역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네, 그 밑에 줄 보십시오. 3년 이내의 기간 줄 것이고 3년 이내의 기간이 제한 기간이죠. 3년 이내에 동그라미 해두면 되죠. 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밑에 줄 끝에 보십시오. 줄 거죠. 다음의 행위가 허가될 수 있죠. 허가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비경제적인 건축을 막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죠. 그리고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제한합니까? 토지 분할이 제한되잖아. 토지 용실 변경 토석 제치는 제한 대상이 아니잖아. 공작물 설치도 제한 대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핵심은 제한 대상 두 가지를 정확하게 외우는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만 제한되는 거야. 이때는 건공, 토토토, 물죽 모두가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제한 대상이 아니죠. 건축물의 건축 행위하고 투기소유 유입을 방지할 목적인 토지 분할만 제한하는 거야. 두 가지를 정확히 외워야 된다고.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죠? 338페이지입니다. 338. 338페이지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나와 있습니다. 05번 빨리 오셔야 돼요.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는 일단 요청 해제가 있습니다. 1번 해제 요청 네, 발표하시고요. 요청 해제는 의무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죠. 그러면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하면은 해제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구자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고 동그라미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특별시장 관계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요청 해제는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인데 요청 해제 사유가 박선의 3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339페이지 제일 위에 맨 위에 동그라미 3개 들어있죠? 네, 동그라미 1, 2, 3번 앞을 묶어서 앞에다가 요청 해제 사유입니다. 요청 해제 사유 적고 암기 통째 오셔야 돼요. 왜요? 통째로 나온 적이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하면 해제하여야 할 사유 강행 규정, 요청 해제는 강행 규정이고 요청하여야 할 사유 3개는 암기입니다. 통째 암기하시고요. 그 위에 적으십시오. 세 줄.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드립니다. 암기 위에 세 줄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이런 거는 이렇게 오십시오. 세 줄 적을 거예요. 네. 추진위원회 적으세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빨리 적어주세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몇 년? 2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5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몇 년이죠? 5년.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5년. 그리고 조합, 기타. 조합이 보이거나 기타 등등은 전부 3년입니다. 3년.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5년. 조합,
기타, 조합 기타 3년 그렇게 돼요. 네. 기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 추진위원회도 보이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도 아니고 조합도 보이지 않으면 기타 등등이죠. 몇 년? 3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박수 한번 들어주십시오.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저 뒤에 3년 동그라미 하시고 3년. 그 동그라미 1번에 세 줄이 나와 있죠. 그 세 줄을 잘 보면은 추진위원회도 없고 조합도 안 보여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도 아니에요. 그럼 기타 등등이죠. 기타 등등은 몇 년이죠? 3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기타고 3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기억번에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기억번에 저 뒤에 2년 동그라미 하시고 제일 끝에 무엇이 보입니까? 추진위원회 줄 것이면 되죠. 네,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옵니다. 니은번에 3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3년 동그라미. 3년 뒤에 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보입니까? 네, 조합 줄 거면 되죠. 조합 설립 인가할 때 조합 줄 거면 되죠. 오케이, 내려옵니다. D극번 추진위원회 줄 것이고 추진위원회 보이면 뒤에 몇 년이 나와야 되죠? 2년 동그라미 2년. 그럼 니을 번에 조합 줄 거죠. 조합 줄 거고 뒤에 몇 년이 보입니까? 3년 동그라미. 3번 줄 것이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줄 것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밑에 몇 년? 5년 동그라미. 땡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중간에 봅니다. 직권해제가 있습니다. 직권해제. 직권해제 빌표하시고요. 직권해제는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요청해제는 강행규정. 직권해제는 임의규정. 그렇게 돼요. 자, 줄 것이십시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중 한 개 등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직권 해제 사유 몇 개? 4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직권 해제 사유가 됩니다. 직권 해제 사유. 직권 해제. 지정권자가 임의로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죠. 직권해제 사유. 자, 직권해제 사유 보겠습니다.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줄 것이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조합입니까? 조합원이 됩니까? 조합원이잖아.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잖아요. 과도한 부담 따위 오면 되잖아.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하려고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돼 있었다고 재건축 단지예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13억인데 조합원 분담금이 9억이래. 하실렵니까? 이사 가실렵니까? 이사 가시고 싶죠. 이렇게 조합원, 제가 가정했지만 이렇게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해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해줄 수 있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정비구역 등 추진상으로 봐서 도저히 지정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목적 달성 O 묻겠습니까? X.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직권으로 서울시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왜 정비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죠? 뭐 조합원의 이해관계,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소송 중이거나, 그죠?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갔다 오면 언제 그 분쟁이 해결될지도 모르겠어. 크게 사업성도 있어 보이지도 않아. 이럴 경우에는 직권으로 서울시에서 해제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두 번째 추진상으로 봐서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하 줄 거예요.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하가 해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30 이상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면 직권으로 해제해 줄 수 있죠. 그리고 4번에 봅니다. 4번에 주관경 개선 사업 줄 거세요. 주관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몇 년 경과 됐죠? 10년 이상 경과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줄 거죠. 조합원 그 밑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해제 동의 줄 거면 되죠. 주관경 개선 사업 할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10년이 경과됐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해제 동의하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하여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딱 구분하면 두 가지구나.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두 가지 있죠. 요청 해제하고
직권해제. 요청해제는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입니까? 강행규정이었고 직권해제는 임의규정이었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정비구역 해제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1, 2, 3번 모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1페이지 1, 2, 3번을 모두 읽었으면 좋겠고 341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 효과 찾으셨습니까? 해제 효과 341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제목 4번의 해제 효과 페이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341페이지 제일 위에 해제 효과. 자 거기 1번 2번 3번 묶어서 R 하세요. 리딩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2번은 설명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재개발 재건축은 본래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철거 방식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등 지정이 해제되면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그 해제된 정비구역을 무엇을 지정하죠? 줄 것이십시오. 주거 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을 주목하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구역 밑줄 긋고 밑에다가 자, 잘 듣고 대답합니다. 필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가 있어. 잘 들으십시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희락하고 노후 불량 호출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잘 사는 동네였습니까? 달동네였습니까? 달동네 철거 사업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 하나 추가가 된 거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작년에 추가된 게 있죠.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다세주택 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 그래서 밑에 적으십시오.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은 보전입니다. 보전.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보전 동그라미. 점진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죠? 플러스 정비하고 개량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은 주거환경 개선 구역을 지정해서 해당 지역은 뭐라는 거죠? 보전하면서 플러스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 동네에 재개발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해제되면은 서울시에서는 뭘 지정합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되면은 앞으로 그 지역은 철거됩니까? 보전 방식으로 전환되버립니까? 보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지역의 노후 불량으로 판정된 건물을 가진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리뉴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도와주려고 건축법상 결합건축이라든지 건축협정제도가 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목적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의 지정은 철거 방식을 의미합니까? 보존된다는 의미입니까?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정비구역 해제까지 모두 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오늘 범위를 넓히기 때문에 왜 정비법 오늘 끝낼 수 없고 사무사업을 가지고 구주 강의를 진행하는지 아시겠죠? 네, 범위가 상당히 넓혀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라고 보면 돼요. 오늘 평소 여기까지는 1시간 만에 진도 나가버리는데 오늘 2시간이 걸린 거죠. 1시간 하는 것을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